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 기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폼 처리를 해볼 건데요. 저는 폼 처리를 서버 액션과 리액트 19에 추가될 훅들을 활용해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폼 관련 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액트 19 버전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 안에 폼 관련한 유즈 액션 스테이트 훅과 유즈 폼 스테이터스 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훅들을 활용해서 폼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리액트 19 업데이트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즈 액션 스테이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유즈 액션 스테이트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이런 액션들의 커먼 케이스들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즈 액션 스테이트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즈 액션 스테이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함수의 내용을 보면 해당 폼을 처리하는 함수인 것 같아요. 이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전 스테이트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트는 이 첫 번째 함수가 반환한 값으로 초기 스테이트는 유즈 액션 스테이트 훅의 두 번째 파라미터에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첫 번째 함수가 반환한 스테이트가 여기 유즈 액션 스테이트 첫 번째 반환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 함수 쪽을 보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new name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변경될 새로운 폼 데이터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로직을 보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업데이트 로직을 처리한 후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반환하고 없다면 널을 반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환하는 에러가 이 유즈 액션 스테이트의 스테이트가 되는 거겠죠. 이제 유즈 액션 스테이트가 반환하는 값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폼 처리 함수에서 반환된 값이 스테이트로 오게 되고요. 두 번째 반환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준 폼을 처리하는 함수가 있었죠. 이 함수를 폼 태그에 액션 프롭으로 전달하거나 폼 태그 내부에 있는 서브밋 버튼에 폼 액션 프롭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랩핑해주는 함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s pending은 폼 처리 함수가 실행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태를 반환하는 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와서 노트 부분을 보면 카나리 버전에서 유즈 폼 스테이트였다가 유즈 액션 스테이트로 이름이 바뀐 거라고 나와 있죠. 현재 저희 Next.js 리액트 버전에선 아직 유즈 액션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리액트 돔의 유즈 폼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라 기능이나 사용법은 동일한데요. 추후에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변경될 수 있다 라고 인지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유즈 폼 스테이터스를 보도록 할게요. 유즈 폼 스테이터스는 부모의 폼 상태를 읽는 훅으로 예시에서처럼 폼의 상태에 따라 버튼을 디세이블 처리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앞서 마크업 시간에 서브밋 컴포넌트를 따로 분리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즈 폼 스테이터스의 경우 부모의 폼 상태를 읽기 때문에 같은 파일에 위치하게 되면 의도했던 대로 동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즈 폼 스테이터스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훅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살펴보았으니 코드로 돌아와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콘솔 로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유즈 폼 스테이트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에러로, 두 번째는 액션으로 네이밍을 해주고 첫 번째 인자로 폼을 처리할 사인업 서브 액션을 넣어줄 건데 사인업 서브 액션은 잠시 후에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고요. 초기 스테이트는 undefined로 일단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폼 액션에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 액션을 만들어 볼 건데 서버 액션은 간단히 말해서 서버에서 실행되는 어싱크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Next.js에선 서버 액션을 주로 폼 제출이나 데이터 뮤테이션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경우들에만 서버 액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버 액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함수에 use 서버 지시어를 넣어서 서버 액션을 만들고 있고요. 아래로 오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이렇게 서버 액션을 파일로 분리하고 상단에 use 서버 지시어를 추가해 서버 액션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버 액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이제 코드로 돌아와서 루트 경로에 액션즈 폴더를 만들고 사인업 서버 액션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use 서버 지시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사인업 서버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인업 폼 컴포넌트에서 에러가 나고 있으니 먼저 임포트를 하고 액션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 액션을 작성해 볼 건데 공식 문서에서 확인했듯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전 스테이트가 오는데 사인업 서버 액션에서는 이 이전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 언더바로 처리하고 타입도 any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폼 데이터로 해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사인업 서버 액션이 어떤 식으로 로직을 처리할지 먼저 주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필드의 유효성 검사를 서버에서도 다시 한번 검증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인지 검증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 DB에 회원 정보를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성공 실패 처리까지 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유효성 검사 로직부터 해볼게요. use form validate에서는 특정 필드만 픽해서 검증을 했다면 여기서는 모든 필드가 폼 데이터에 담기기 때문에 한 번에 검증하도록 할게요. 변수명은 validate fields라고 하고 safe pass 함수를 이용해서 폼 데이터에 있는 필드 값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validate fields.success 값이 false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재하는 사용자인지 체크하는 로직을 추가해 볼게요. safe parse 메소드로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validate 필드에 입력받은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를 꺼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db를 쿼리해 볼 건데요.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파일들을 이곳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사인업 함수는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쿼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 다른 곳에서 필요할 경우 가져다 쓰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저를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유저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를 조회하는 getUserByEmail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getUserByEmail 함수는 이메일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프로미스, 유저 또는 널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유저 타입이 없기 때문에 유저에 대한 타입을 먼저 정의해 볼 건데요. 타입스 폴더에 db 파일을 만들고 안에 유저 타입을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드리즐 ORM에선 $info select, info insert 등으로 테이블의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화 당시에는 제가 info insert로 잘못 넣어서 info select로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getUserBy 함수로 와서 만든 타입을 임포트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db를 쿼리 해볼 건데요. 먼저 try catch로 감싸 주시고요. 에러 처리는 이번 강의에선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거라 간단하게 에러를 throw 해주고 콘솔에 찍어보는 정도로만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추가로 공부해 보실 때 이런 에러 처리들을 디테일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ry 블록에서 드리즐 ORM의 쿼리 API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볼 건데요. 먼저 db 인스턴스를 가져와 주시고요.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지금 타이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db 폴더에 index.ts로 와주시고요. 드리즐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스키마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스키마를 임포트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의한 테이블들을 잘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저를 조회할 거기 때문에 유저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find first 함수를 통해 한 개의 값만 가져오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이메일이 일치하는 유저만 가져오기 위해 where 속성을 추가해 줄 거고요. eq 함수를 통해 넘겨준 이메일과 일치하는 이메일을 가진 유저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회한 결과가 없으면 null을 리턴해주고 있다면 이 조회한 값을 그대로 리턴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사인업 서버 액션으로 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etUserByEmail 함수로 유저가 있는지 확인을 해줄 거고요.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과를 한다면 이제 유저 데이터를 생성해 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보통 패스워드의 경우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값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데이터베이스가 털릴 경우에도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bcrypt.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해시해서 넣도록 할게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설치가 다 되었으니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를 하니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에러를 확인해보면 타입도 같이 설치하라는 내용 같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모두 설치가 되었으니 bcrypt 해시 함수를 통해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해시드 패스워드 변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10의 경우는 해시 함수의 salt 라운드를 의미하게 되는데 salt 라운드는 해시 연산을 반복하는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해시를 하기 때문에 보안은 강화되지만 해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증가해서 적당한 값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에서 12 사이의 값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저도 10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db의 insert 메소드를 통해 유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실패 처리를 하기 위해 트라이 캐치문을 만들고 에러일 때는 에러를 콘솔로 찍고 그 다음 에러 메시지를 리턴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트라이문 안으로 이동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해주는 로직까지 작성하고 화면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름은 코딩 먹방으로 하고 이메일은 간단하게 test@test.com으로 해볼게요. 비밀번호는 조건에 맞게 각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에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면 next redirect라고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next redirect의 경우 트라이 캐치 블록 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다이렉트 부분은 트라이 캐치 밖으로 빼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마 리다이렉트만 되지 않았을 뿐 데이터는 저장되었을 거라 저희는 이메일만 수정해서 저장해 볼게요. 네, 지금 라우트 세그먼트를 만들지 않아 404 페이지가 뜨곤 있지만 로그인 페이지로 잘 이동되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잘 저장됐는지 네온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화면이 나올 거고요. 프로젝트로 이동해서 테이블 메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테이블을 보면 저희가 테스트한 데이터들이 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나도 UI에서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핫 토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토스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볼게요. 설치가 다 되었으니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앱에 어디서든 띄워줄 수 있도록 루트 레이아웃에 토스터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즈 이펙트 안에서 스테이트의 에러 메시지가 변경될 때 해당 메시지가 토스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넣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토스트가 뜨는 걸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 기능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